네, 안녕하세요. 매스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길 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첫 번째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정리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2차 방정식에서 요거의 활용 중에서 첫 번째로 공부했던 내용이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생긴 친구들이었죠? 저번 영상에서 얘기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만 확인하면 근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 두 개 다시 한번 쓸게요. a분의 c 이렇게 생긴 게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생긴 2차 방정식의 개수인 a하고 b하고 c만 확인하면 근의 형태 서로 다른 두근인지 중근인지 혹은 근이 없는지 아니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 수 있습니다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한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식을 구하기 할 겁니다. 식 구하기.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갖다 놔놓고 식을 구하는 거꾸로 근을 구하는 연습을 했잖아.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면 거꾸로 근을 주고 이 근을 갖고 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비교적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뒤에 이제 이 식을 근을 주고 나서 식을 구하는데 근을 조금 무리수의 형태로 주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서 약간의 이해를 필요하니까 거기만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자 바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조건을 근을 알려줘요. 이 식의 근이 1과 3일 때 다음 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요 식의 근이라는 건 x값이 1이거나 또는 3이라는 소린 거죠. 1 또는 3이라는 소린 거지. 이걸 식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식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을 구할 때 어떤 인수분해 시킨 값의 곱이 이거의 곱이 뭐뭐는 0 이렇게 바꿨고 이걸 인수분해 시켜서 여기에 x와 x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됐지. 얘가 0이 되는 값이 답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답이 이게 0이 되는 값이어서 x가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좀 어렵지 않죠? 맞죠? 그래서 요걸 잠깐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될 건데요. 조심해야 될 게 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 양변에 여기다 2를 곱한다. 여기다가 2를 이렇게 2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해서 여기는 어차피 0에는 2를 곱하나 마나니까 똑같을 거니까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이 식도 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근이 똑같거든. 이 식은 근이 똑같아. 왜죠 선생님? 2로 이렇게 묶어놓고 다시 인수분해 시키면 위의 식이랑 똑같아질 거니까 이게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서 근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랑 하는 것처럼.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랑.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을 쓸 때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다 혹은 여기다 똑같이 3배를 해도 근은 똑같을 거니까 맨 앞에 최고차항이 요 앞에 요 숫자가 여긴 1인 거고 여긴 2인 거고 뭐 다른 숫자들은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최고차항이 바뀌어도 근은 같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기다 뭘 써줘? A를 써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최고차항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그 최고차항의 숫자인 a가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식 이렇게 해보세요. x값이 이걸 구했더니 x가 2분의 1이고 또 x가 3분의 1이라는 근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죠?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 왜 바꿔주지? 그래야지 이 값이 나오니까
계산했을 때 요걸 0이고 그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해요? 최고차항을 모르는데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여기에 A를 이렇게 싹 붙여줘야 되죠. 근데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은 2차야. 2차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6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에 A 대신 뭐가 붙는 거냐면 6을 여기에 쏙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근을 알려주면 인수분해 되었던 그 형태로 바꿔라.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근을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근을 x는 2 하고 그럴 때 근데 이 x가 중근이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중근이라고. 원래? 그럼 중근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근일 때는 우리가 선생님 전에 얘기할 때 중근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전에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똑같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최고차항을 모르잖아. 앞에. 그러니까 아까 얘처럼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쏙 붙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숫자가 바뀌면 여기만 바꿔서 쓰면 되겠지. 그렇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고, 세 번째 내용, 이제 오늘 좀 짧은데, 이 세 번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쉬울지, 어려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근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근을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건 희한하게 근이 무리수라고 이렇게 알려줘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근을 두 개를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을 하나만 씩 알려주고 자 문제를 구해봐 이렇게 나와. 원래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근이 무리수로 나왔을 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근이 무리수로 나왔을 땐 이런 조건이 항상 같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요. 한번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항상 줄 거예요. a와 b와 c는 유리수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아하,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근이 선생님 이제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책에 없어. 책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이러면 안 되거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그런 거냐면 그 이유로 선생님이 그 근거로 뭘 제시할 거냐면 앞에서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냐면 어떤 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요런 식이 있을 때 요렇게 생긴 요런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근을 하나가 알파라고 하고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근을 구하지 않고도 계수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이런 거야. 잘 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잘 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또 다른 뭔가의 근이 있을 건데 그거 몰라. 그 다음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또 다른 근이 있을 건데 이번엔 곱할 거예요. 위에서는 더할 거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 봐. A, B, C가 뭐라는 조건이 있었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지. 맞지? 이게 봐봐. A와 B가 C가 유리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해봤자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나오면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뭐 6 나누기 뭐 2분의 1 했는데 갑자기 루트가 툭 튀어나오진 않잖아. 맞지?
유리수끼리 나오면 무조건 유리수가 나와야 되고 더해도 유리수가 나와야 돼. 곱해도 유리수가 나오고 밑에도 봐봐.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유리수라니까 이것도 유리수고 이놈도 유리수 아닙니까? 그럼 두근의 곱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유리수. 이 생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근데 그럼 또 다른 근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유리수.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유리수는 얘들 루트 쓰면 안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루트 3이 살아있으면 안 돼. 얘가 죽어야 돼. 루트 3이 없어지려면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이해됐나? 그러면 저거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 네모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네모고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 것도 유리수가 되어야 돼요. 루트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걸 곱해보잖아. 그럼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아니 1이 아니라 이렇게 곱하면 네모가 될 거고 얘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네모 루트 3이 될 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이놈이 뭐 돼야 돼? 이놈이 사라져서 0이 돼버려야 되면 이 네모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냐? 1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게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이 돼야지 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 그럼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 근데 선생님 뒤에 문제들을 보여줄 건데 그 문제들이 다 이 조건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근이 만약에 무리수로 나오잖아? 그럼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이잖아? 다른 한 거는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 앞에,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 볼까? 다른 한 근이 루트 3 플러스 2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요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얘가 바뀌면 안 돼.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고 나온 이런 근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근이라고 불러요. 켤레가 뭐야? 우리 양말 셀 때 세는 거지. 양말 셀 때, 신발 셀 때 한 켤레, 두 켤레 짝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켤레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노트에다 정리를 하면서 써보고요. 자, 조금 간단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간단화 시켜본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조건으로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있잖아.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음으로 다른 근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다른 근이 뭐여야 돼? p 마이너스 q 루트 m이구나를 이걸 챙겨야 된다는 소린 거예요.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꼭 설명을 한 거야.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선생님 좋아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 보세요. 얘네 둘로 이용한 식을 어떻게 바꿔 써야 되죠? 자, 좀 갑니다. 이렇게 써야죠. 근데 여태까지 인수분해한 모양으로 썼었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려워. x에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x에 이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전개하려면 9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잘 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쓰고 끝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근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이 더하면 루트 3이 사라질 거고 2가 이렇게 남을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지는 거니까 곱해지면 1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써요. x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써볼까? 네모 x 여기 뭐 세모 이렇게 써볼까? 두 근의 합이 2가 되려면 얘들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 그랬는데 여기 앞에 a가 1이거든. 1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게 2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2가 되고 싶은 거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분의 요 네모가 들어가서
2가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의 곱은 뭐였어? a분의 c니까 a는 1이니까 그냥 여기에 숫자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거는 0. 자, 다시 확인해봐. 요거를 식으로, 합과 곱으로 식을 어떻게 쓰냐면, 두근의 합이 2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이너스,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1이니까, a는 지금 여기 1이니까, 이거 들어가나 마니까 이거 지우면, 이게 뭐가 되고 싶다는 거, 두근의 합이 2가 되고 싶다니까, 여기만 부호가 바뀌면서 쏙 들어가면, b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을 싹 넣은 거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a는 1이니까 결국에 c라는 소리인 거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쏙 들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꿔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맨 앞에 차수는 뭐일지 모르니까 항상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바꿔주면 식으로 바꿔 쓴 게 되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됩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했던 거니까 바로 가볼게요. 여기 갑니다. 자, 두근이 어떻게 됩니까? 두근이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거니까 분명히 인수분해 됐을 때 부호가 바뀌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써서 정리하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요게 뭐가 된다는 소리야. 요게 마이너스 1이 a고요. 마이너스 2가 b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여기 잠깐 봐봐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합과 곱으로도 쓸 수 있어. 둘이 합치면 몇이야? 합하면 1이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합일 때는 부호 바꾸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x제곱. 합일 때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x. 곱일 때는 a분의 c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사람보다 약간 한 단계 빠른 사람이지. 요거 좀 요렇게 쓰고 오는 사람보다. 요거 이해될까? 고등학교 때 어차피 써야 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원래 뭐냐면 여기다 계산할 때 여기다 a를 이렇게 싹 붙여야 돼 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여기 식에서 보면 여기 2차 앞에 개수가 1이죠? 여기는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볼까? 얘가 해가 x는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같이 써보자.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지금 6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정리하면 6 앞에다 놔두고 이거 정리하면 x제곱 가운데는 둘의 합이니까 6분의 3,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5x 둘이 곱하면 6분의 1은 0이 될 거고 그럼 6x제곱 그 다음에 얘 6 이렇게 가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6 이렇게 나누면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해서 요게 a, 요게 b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아까처럼도 할 수 있겠죠? 다시 보세요.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6분의 5예요. 합하면 둘이 곱은 몇입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6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래 놓고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쓴다고? 합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은 0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맨 앞에 최고차항이 6이니까 여기다 6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질 거야.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것도 봅시다. 이제 뭐 꼭 잘못 보고 푼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꼭 문제 보다 보면 잘못 본 문제들이 꼭 등장하죠. 화나지, 맞지? 자, 그래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1차항의 개수를 1차를 잘못 버렸대. 그랬더니 답이 이름이 치오야? 치오는 답이 이렇게 생겼대요. 답이 이렇게 나왔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영진이는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얘가 잘못 본 식을 먼저 써주고 얘는 1창을 잘못 봤다니까 요건 갖다 버리고 요것만 챙겨 이런 얘기인 거야. 치호는. 근데 영진이는 어디를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보고 그럼 상수항 잘못되니 영진이 식은 이걸 버리고 이걸 챙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1창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자 요거니까 요거 먼저 식으로 한번 써볼까? x제 여기 x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고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1창을 잘못 봤는데 1창이 없지? 그러니까 놔두고 요것만 챙기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C가 마이너스 9야 이런 얘기인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영진이는 어떻게 했대? 1하고 9라는 식을 얻었다니까 답을 영진이 식을 써보면 x-1 x-9는 0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해보면 x제곱 둘이 더해지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뭘 잘못 봤다 그랬어?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이거 챙기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니까 요렇게 해서 올바른 식은 뭐였냐면 x제곱 요거 챙겨오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9는 0이 된 거고 이 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두근의 합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럼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을 두 개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할 겁니까? 아니지 선생님 뭐 알려줬어? 근과 계수의 관계 알려줬지? 계속 써먹고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였어? 이제 나와야 돼. 이쯤 되면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거든. 맞지? 그럼 여기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10이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맞지? 이거 유용하지 않냐? 학교 책엔 없어요. 없어졌거든. 원래 있었어. 4번 한 번 더 연습할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1창을 잘못 봤대. 어쨌든 잘못 본 식을 써줘야지.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5,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고요.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둘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될 거지. 맞지? 근데 얘는 1창을 잘못 봤다니까 이건 버리고 이거 챙기세요.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보이지? 두 번째, 이번에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어떻게 이게 나오도록 일단 세팅은 해줘야지. x-2, 그 다음에 x-4는 0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뭘 잘못 봤어? 상수항 잘못 봤다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챙겨야지. 그럼 이걸 합치세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요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에 근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잖아.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1 또는 5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잘 보이지? 좋아요. 자, 긴장하셔야 됩니다. 5번이요.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문제 조건 봐봐. 이렇게 은근슬쩍 넣어놨잖아. A, B, C가 유리수일 때. 오케이, 킵.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근이 이렇게 생겼대.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래. 어이, 루트 무리수의 모양을 갖고 있네. 무리수의 모양을 갖고 있네.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한번 봅시다. 얘도 은근슬쩍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개수가 유리수예요.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유리수니까 좋아. 조건 만족했어. 한근이 5-2루트 3이래. 그럼 이제 나와야 돼. 다른 한근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야? 5 플러스 2루트 3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됐지? 그리고 이걸 식으로 썼더니 요렇게 생겼대. 그럼 식으로 바꿔줄 건데 선생님이 요걸 갖다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렇게 한다 그랬지. 두 근의 합을 요걸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이 더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10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합차가 될 거야. 25 빼기 10이니까 13이라는 식이 될 거야. 그럼 식으로 바꿨어. 어떻게 돼? x제곱. 사실 1차에 들어갈 때 부호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0x. 그
두근의 곱 13 요렇게 쓰고 는 0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가 4잖아. 4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4 넣어줘야지. 그래서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4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52는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더 확인하세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한개 무리수야. 근데 또 짜증나게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치사하지만 유리화를 해줘야죠. 자, 근데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5 빼기 4가 돼서 1이 될 거니까 분모는 안 쓸 거고요. 위에 있는 것만 그대로 써서 루트 5 플러스 2가 한 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챙겨야 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챙기기 전에 조건 확인해봐야지. 조건 어디 있어? 은근슬쩍 써놨지. 유리수 AB. 이게 유리수니까. 이게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잖아요. 이게 유리수인 게 확인이 되잖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다른 한글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바꾸면 안 됩니다. 루트 앞에 뭐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근의 합을 한번 써볼까? 둘의 합. 둘이 더하면 루트 5가 없어질 거고 4가 될 거고요. 둘의 곱은 뭐가 될 거냐면 2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5가 부호가 다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이거 제곱하면 4 빼기 루트 5의 제곱 빼기 5,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러면 합이 4인식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죠. 합이 4이니까 일단 x제곱, 합이 4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거고, 최고차항을 모르잖아.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여기다 뭐 써줘야 돼? a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근데 선생님 a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 끝에 보면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5였잖아. 상수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얘하고 얘가 곱해지는 수밖에 없죠.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지.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지. 곱이 5가 돼야 되니까 5요. 다시 정정할게요. 곱이 5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분배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0x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a, 요 값이 b 이렇게 될 거고요. a 플러스 b를 구하랬으니까 15 이렇게 풀려지겠네요. 어떻습니까? 내용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각계수의 관계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거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리수가 나올 때 이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